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위안부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여야 간에 격돌이 예상되고 있죠. 야당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한 최고위원과 스튜디오에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계한입니다. 이계한 최고위원께서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라면서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홍문종 의원 같은 분은 일본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문창극 총리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같은 교인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떠세요? 저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고요.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무역을 불법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한 노예가 와서 Am I not a man?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그 도전적인 질문에 답한 거라고 그래요. 문창극 후보자뿐만 아니라 홍문종 전 사무총장도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계한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또 문 후보자와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예. 저도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한테 같이 부부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배웠는데 어떻게 문창극 그 후보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문 후보자가 지금 상당히 신앙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같이 모임을 하실 때도 뭐 그 신앙심이 좀 느껴지셨나요? 좀 특별하신 분, 확신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총리 내정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쇼크였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거 보고 총리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KBS인가요? 그 보도를 보고서 성경 공부할 때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구나. 나라를 다스린다 할까, 봉사한다고 할까, 또는 또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총리로서 할 수 있으실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런 같은 공부 모임 하실 때도 이런 역사와 관련한 얘기 나누신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역사라기보다는 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한국계 학생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으셨어요. 나오셔서 그 신영원이 부른 그 개똥벌레라는 그 노래를 불러가시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2007년에 총기 난사 사건. 그렇습니다. 그때 조승희 씨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개똥벌레라는 노래 그 내용 자체가 뭐 외로움, 뭐 왕따,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게 지금 그 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서 참 기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봐도 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측면이 있네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개똥벌레,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을 네. 보고 그 눈물을 왕따, 흘리셨는데.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과거 글을 지금 살펴보면 굉장히 극우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계한 최고위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가할 뿐만 아니라 마치 적군이 좋아하는 장수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지금 일본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극우 쪽에서 드디어 자기들하고 말할 수 있는 말이 통할 수 있는 총리감이 나온 것처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극우 세력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대상인데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한 나라의 총리로 모신다는 게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 뭐 일본이 좀 오판하게 할 그런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 걱정이 그냥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예. 최근에 기자회견 열고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거든요. 문창극 총리 후보의 사과에서 좀 진정성이 느껴지시던가요? 저는 그분이 사과를 했다는 것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과한 게 아니라 잘못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자기 말한 것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 자체가 틀렸다고 하고 그거를 정정하고 그래야지 그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말을
받은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 사람 중에 누구가 마음이 상했으면 그건 죄송하다, 본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럼 근본적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사과도 마치 애들끼리 싸우다가 뭐 미안하다고 말해, 사과해, 그러니까 그래 미안해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진정성이 않는다. 없다. 네. 예. 그래도 내정 직후에는 사과는 무슨 사과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좀 청문회 통과가 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청와대나 뭐 여당 내에서 좀 입김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예. 빠른 시일 안에 권력을 쫓아가는 것 같은 것이 보여서 좀 측은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말했으면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정말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사과하라니까 사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총리 자리가 이렇게 갈급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잖아요, 의원님. 지금 재적 인원 과반 찬성이 돼야지 통과가 되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전히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우선은 것이 자진 사퇴다. 예.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 특별히 신실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답이다. 또 설령 청문회로 와서 해도 여당인 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강제하기 전에는 양식이 있는 그 여당 의원들조차도 쉽게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야기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누리 지금 149석 중에서 이탈표가 6표만 나오면 6표 이상만 되면 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출석한다고 하면 그런 전체가 거죠. 출석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새누리당에서 분명히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탈표보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을 것이다. 양식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거 새누리당이 총리 하나 때문에 당을 하는 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재창출해야 되는데 국민 뜻에 반해서 그렇게 투표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도 지금 네. 현재 분위기를 봐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예, 그렇군요. 지금 한 여론조사에 보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던데요. 어떻습니까? 이 문창국 총리 인선 논란이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세월호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다시 문 총리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국민들이 세월호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이 공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뭐 논란이 좀 될 것 같던데요. 안철수 공동대표가 참신성, 당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겠다. 신임 발탁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 3월 2일 날 두 정치 세력이 합할 때 예. 내세웠던 공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육사 선거 때 기준이지만 그때 최적 최강의 후보를 낸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그 범주 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최적 최강의 후보를 내는 것인데 이번 730 선거에 있어서는 당의 미래, 당의 변화를 이끌 사람들을 당의 변화를 추동할 사람들을 많이 내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보고 예. 저는 거의 특히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적 최강의 후보라는 것은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후보.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육사 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했어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공천에 있어서 많은 부분 더 용감하게 혁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재선을 도전하는 사람이거나 재수생들을 위주로 공천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적 최강을 이기는 선거라고 잡는다면 말이죠. 네. 의원님. 사실 재보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도 한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인급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려진 사람, 중량감 있는 인사를 네. 내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예. 지역별로 우리 정치 지형을 봐가면서 예. 그 지형에 맞는 것이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이성에 방점을 둬야 하는 경우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선거 같은 경우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저명하신 분들 좀 더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하면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안철수 사람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전략공천 지난 지방선거 때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비판에 그러니까 대해서. 17명의 시도당 그 후보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윤장현 후보만 그 정치 신인이고 나머지 16명은 재선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재수생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혁신적인 공천을 했더라면 9석이 아니라 더 많이 얻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당 대표가 그 주도적으로 공천한 사람 그러면 굳이 사람을 가려면 안철수 사람 그렇게 하겠지만 예. 안철수 사람이라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새롭게 출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발할 때 내세운 것이 새로운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든다였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내세우는 거지 그것이 당파적으로 어떤 정파적으로 한쪽에 기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계한 최고위원께서도 이번에 나가시는 거죠? 지금 뭐 동작을 평택을 고민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 고민과 관계없이 정말 그 안철수 대표 말대로 제가 최적 최강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이야말로 선당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 입장입니다. 예, 당에서 원하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뿐만 아니라 정말 선수가 없을 곳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당의 득표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고 그러면 어디를 막느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한 최고위원과